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곡선의 오목 볼록과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목은 볼록의 그냥 다른 표현이라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볼록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곡선의 볼록과 변곡점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중학교 때부터 이차 함수 배우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오늘은 그 정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 아래로 볼록은 요런 모양인 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표적으로 y는 x제곱 같은 그래프이죠. 자, 아래로 볼록은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더 작은 x값을 대입했을 때부터 접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선을 슉 그립니다. 자, 요 점에서도 그려볼게요.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슉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요 점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슉. 그 다음에 요 점에서도 한번 그려보고요. 슉. 그 다음에 요 점에서도 한번 그려볼게요. 슉.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대충 그렸다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모든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보이세요? 그쵸? 자, 접선을 그렸을 때 모두 다 곡선의 아래쪽에 그려지는 경우를 수학적으로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방식도 있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요. 맨 처음에 접선을 그렸던 값을 x1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접선을 그렸던 값을 x2, 세 번째 x3, 네 번째 x4, 다섯 번째 x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의 대소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x1부터 시작해서 x5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울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 x4부터는 양수인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보다 x5는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x1이랑 x2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기울기는 우리 미분계수로 생각할 수 있죠. x1이 조금 더 가파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가파르면서 음수니까 더 작은 값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요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요. 도함수의 값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도함수 f'x가 증가하는 함수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도함수가 증가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더블 프라임 x가 양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쪼르륵 연결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자,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일 때 그 곡선은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도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볼록은요. 요렇게 생겼고요. 자, 대표적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형태의 그래프죠. 자, 요것도 각각의 점에서요. 접선을 그려보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쌤이 접선을 4개만 이번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점부터요. x1, x2, x3, x4라고 할게요. 자, 점을 놓기 전에 하나 먼저 관찰할 것은 일단 위로 볼록의 기하학적인 정의는요. 곡선의 모든 점에서 그 구간의 모든 점에서 접선을 그려봤는데 전부 다 곡선 위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곡선을 위로 볼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구간에서요. 네, 마찬가지로 각 접선을 그린 점들을 하나씩 집어서요. 대소관계 순서대로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처음에 매우 컸었어요.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이때 도함수 f'x는 감소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더블 프라임이 음수라는 이야기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계도함수가 음수인 구간에서 그 곡선은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가 있을 때 더블 프라임 x가, 즉 이계도함수가 양수면요. 그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다음에 이계도함수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 아시죠? 이계도함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예제 3번을 풀기 전에 쌤이 변곡점이랑 연결지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지만 요걸 잘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곡점은 언제 정의되냐면요. 위로 볼록이랑 아래 볼록이 동시에 있는 연속인함수에서 정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한 점이 있거나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한 점이 있는 그 이렇게 딱 곡률이 바뀌는 점 있죠. 변은요, 변곡점의 변은 변하다 그런 뜻이고요. 곡은 구불 곡자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정도가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변곡점의 특징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좀 전에 뭘 해봤었냐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계도함수가 양수인 곳에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었고요. 이계도함수가 음수인 곳에서 위로 볼록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요. 이계도함수가 양수라는 거 이해되시죠? 다음에 위로 볼록이라는 건 이계도함수가 음수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거 보이세요? 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변곡점에서는 이계도함수 값이 뭐가 될까요? 그쵸? 요 특정한 점 A에서 이계도함수 값은 0이 될 겁니다. 거꾸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때는요. 위로 볼록이란 얘기는 이계도함수가 음수였다는 얘기고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이계도함수가 양수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뀝니다. 그럼 요 순간에서의 이계도함수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쵸. 0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요.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에서 f2' 더블 프라임의 값이 0이고 그 좌우에서 f 더블 프라임 부호가 바뀌면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부호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쌤이 예를 하나 더 들어드려 볼게요. 자, 쌤이 여러분한테 변곡점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예시를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는 세제곱 그래프랑 x는 네제곱 그래프를 가지고 와 봤어요. 자, x는 세제곱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f'x는 3x 제곱이고요. f 더블 프라임 x는 6x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x는 0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x는 0이라는 점에서요. f'0도 0이고 f 더블 프라임 0도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f 더블 프라임 0은요. 즉 x는 0은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변곡점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쵸? 더블 프라임의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거나 어쨌든 부호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y는 6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다시 말하면 0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요 점을요. x는 0이라는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변곡점. 됐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y는 x 4제곱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4x 세제곱이고 f 더블 프라임 x는 12x 제곱이에요.
자, 똑같이 x는 0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0도 0이고요. f 더블 프라임 0도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죠. 0이라는 점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쵸.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더블 프라임 x는 12x 제곱꼴이니까 이런 모양인 거 이해되시죠? 0을 기점으로 왼쪽에서도 양수, 오른쪽에서도 양수네요. 아, 그러면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때 이 0이라는 점은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극소값입니다. 그쵸? 극소값을 갖는 극소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더블 프라임 값이 0이라고 해서 그 점이 모두 다 변곡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제는 교과서에 있는 예제 3번과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fx가 3차 함수네요. 자,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얘에 뭘 조사하라는 거냐면요.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6x-6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아까 곡선의 볼록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요.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이계도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뭐 해볼 거냐면요. 이계도함수가 딱 0이 되는 값을 일단 찾아볼 거예요. 자, 0이 되는 값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x가 1이라는 값에서 f의 더블 프라임 값은 0이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x는 1이라는 값이요. 어떤지 그 구간을 기점으로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계도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자, x는 1을 기점으로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 맞나요? 다시 말하면 이계도함수 f 더블 프라임이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1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음수인 경우 더블 프라임이 음수인 구간에서는 아시다시피 위로 볼록이고요. 이계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러분은 요렇게 그럼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는요. 지금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fx는 위로 볼록입니다. 그쵸?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는요.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고요. 그러면 fx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sin x 한번 보죠. 자, y는 sin x는 fx를 그럼 sin x라고 둔 상태에서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미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하는 거 아시죠?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그러면 0이 되는 점은 x가 0일 때겠네요. 즉 f 더블 프라임 0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sin x 그래프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sin x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sin x는 그거를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y는 마이너스 sin x의 그래프, 즉 f 더블 프라임 함수 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0을 기점으로 0보다 왼쪽에선 양수, 0보다 오른쪽에서는 음수예요. 오호라. 그럼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우린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요.
F의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인 구간이므로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요. F 프라임 X가 음수인 구간이니까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 미분해서 부호를 확인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예제 4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4번은 어떤 문제였냐면 변곡점까지 판정해 보라는 문제였어요. 자 변곡점 판정하라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이라 둘게요. 그 다음에 미분해 볼게요.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12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요. 이거 더블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변곡점의 후보가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0이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더블 프라임 함수의 그래프를 잠시 살펴보시면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죠. 다시 말하면 이거 더블 프라임 함수인데요. 이 더블 프라임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게 바뀌는 마이너스 1도 변곡점, 1도 변곡점, 변곡점인 점이 무려 2개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이 0이면서 그 다음 부호가 바뀌는 점들이니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요게 2개가 변곡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하시면 되죠, 뭐. 자, F1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여기 원래 함수에 넣으시면 되죠. 원래 함수에 1 대입하면 1 빼기 6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6. 즉 1, 마이너스 6이라는 변곡점을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도 변곡점이기 때문에 찾아봅니다. F의 마이너스 1도 1 빼기 6 빼기 1 똑같아요. 계산은.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요 두 개의 점이 모두 변곡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 문제풀이와는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뒷부분에서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려고 보는 거예요. 자, F'X는요, 인수분해를 이렇게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는 4X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0이 되는 점이 극대와 극소의 후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뭘 했었냐면 f 더블 프라임의 값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 판정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값에 마이너스 루트 3, f 더블 프라임 값에 0, f 더블 프라임의 루트 3을 차례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식에다가 지금 대입하는 겁니다. 자, 요 식에다가 대입을 각각 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했을 때는 24가 나오나요? 0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이니까 0보다 작네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대입했을 때는 그쵸. 24가 되니까 역시 0보다 크네요. 다시 말하면요. 이거 도함수가 0보다 큰 점,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큰 점이요, 여러분. 극소값이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값이 극대값이 되는 걸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큰 값은 다시 극소값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판단할 수 있다. 변곡점이 가운데 존재하고 극대값, 극소값까지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그래프를 지오지브라 같은 데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하고요. 아까 구해봤듯이 1이랑 마이너스 1은 변곡점이 되는, 즉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0은 극소와 극대값을 갖는 점이 되는 걸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 다양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